환자 24명의 수명을 SB주사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 군보다 2배 이상 연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미국 Journal of Cancer Treatment and Research의 이중환 박사는 SB주사가 췌장암 4기 및 말기 환자들의 수명 연장을 부작용이 거의 없이 2배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25일 췌장암 말기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일본인 여성 아베 준코 씨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췌장암 크기는 무려 12cm였으며 간으로 전이되어 크고 작은 수많은 암덩어리가 퍼져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약 10cm 정도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췌장암과 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아베 준코 씨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약 3개월 시한부 치료 불가 파고 일본으로 돌아가 남은 짧은 여성을 보내려고 하였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SB 항암 주사로 암에 직접 주사하거나 정맥 주사를 해서 안전하게 치료한 뒤 5년이 지난 2018년 4월 25일까지 정상인에 가깝게 이상 없이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인류의 암 치료의 혁신적인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확신합니다. 2015년 36 서울병원에서 발표한 SB주사 치료에 의한 인체의 초기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백혈구, 임파구, CD4 보조 임파 및 CD8 억제 임파세포 그리고 NK 자연 살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SB 항암제가 암 환자의 교란된 면역 기능을 초기에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이상 SB 항암 주사로 치료를 수행한 혈액종양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종화 교수의 치료 연구 결론은 SB 주사가 신약 항암제로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정성이 매우 높으며 20여 종류의 다양한 암종에 치료가 가능하고 암 환자의 면역 기능을 상승시킨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며 유명한 저널에 논문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의대 이왕재 교수는 SB 주사를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2가지 종류를 전임상한 결과 SB 주사가 다양한 암종의 효과가 있었듯이 뇌종양에도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천연물 신약 항암제를 세계 최초로 뇌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치기 어려운 악성암 환자들이 SB 주사를 사용했을 때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SB 주사가 암 전이 방지에도 치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SB 주사 치료 데이터 및 논문들을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 췌장암, 간암, 위암, 폐암, 담도암, 흑색종, 혈관육종,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등 20여 가지 암종에 상당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으며 특히 말기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복수, 흉수 등 정말 고치기 힘든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거의 없는 SB 주사의 치료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약이 3기 미만의 초기암 환자에도 적용이 된다면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하는데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개인 환자는 부작용이 없이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암 치료에 막대한 재정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SB 항암 신약을 원하는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많은 치료 혜택을 줌으로 인해 국가의 인지도 및 국익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7년 10월 5일 세계에서 의약품 심사에서 까다롭다고 정평이 난 유럽연합 EU 보건의무성에서 SB 주사를 심사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SB 항암 신약의 심사를 끝내고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더 이상 치료약이 없는 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Expanded Access Program, 즉 동정적 사용 승인 계획에 의해서 SB 주사 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빈 노이슈타트 주립병원 및 유럽 동서의학병원은 SB 항암 신약 동정적 치료 사용 여부를 2개월 만에 검토를 끝내고 SB 항암 주사 공급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크게 주목해야 합니다. 사용 승인 이유는 제가 판단하건대 SB 항암 주사가 한국에서 9년간 3곳 병원에서 약 1,500명의 말기암 환자 치료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에서 EU 유럽연합 보건의무성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20여 가지의 암종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 논문이나 9년간에 걸친 3곳 병원 치료 자료에서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암 환자의 인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 기능 및 혈소판, 백혈구 등 혈액학적인 문제와 면역성 저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SB 항암 주사는 약물 내성이 거의 없어서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경다발과 대동맥 등 중요 혈관 부위에 암이 형성되었을 시 SB 항암 주사를 직접 주사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유발되는 복수 및 흉수 그리고 암성 통증 치료에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SB 주사는 한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시약처에서 신약 2호로 허가가 나왔고 상당 기간 동안 약 1,500명의 말기암 환자 치료 결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시약처의 판단처럼 임상 2상 후기가 종료되어야 제한적 시판 허가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9년간 말기암 환자들 중 SB 주사 치료로 단 한 명도 기존 항암제에서 대부분 동반되는 극심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다양한 암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건 당연히 SB 주사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들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만 된다고 판단합니다. 치료 기회가 확대되도록 함으로 인해 더 많은 치료 임상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나 말기, 특히 복수나 흉수가 차서 단 하루도 연명하기가 힘든 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특별히 SB 주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천연물 신약 SB 주사는 향후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지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에 암으로 고통받는 온 인류와 우리 국민 그리고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우현 교수님은 2018년 9월 2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로젠펠드 국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한국의 천연물 항암제 SB 주사제를 전 세계 62개국 암 전문의들 앞에서 공동 저자가 이제 닥터 칼 포셀바우 박사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박우영 교수님이랑 공동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박우영 교수님 한국에 오셔갖고 지금 오셔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우영 교수님 일어나시죠. 저쪽으로 가서 발표. 네, 안녕하십니까. 박우현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덥다 그랬는데 덥지는 않네요. 시원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풀사틸라 코리아나 천연물 항암 제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와 어떤 환자들을 통해서의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천연물 항암 신약이 한국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좀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임상을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2018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전 세계 62개국의 미슬토라고 하는 국제 천연물 동종요법의 세계 최고의 재질과 또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파마콜로기 제약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알약으로 이야기하면 1년에 천문학적 숫자 돈을 벌어들이는 바이엘의 아스피린처럼 이 천연물 신약의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각 병원, 지방병원에까지 다 쓰고 있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그런 미슬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겨우살이죠. 겨우살인데 미슬토 회사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슈투트가르트 유명한 게 자동차로서 유명하죠. 포르쉐랑 뭐가 있죠? 페라리. 여러분이 페라리나 포르쉐를 보면 슈투트가르트라고 말 그림에 써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도시 거기서 이 천연물 신약에 대한 그런 국제 항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슬토만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 SB 인젝션 SB 주사제가 처음으로 그쪽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발표를 하게 돼서 제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 요 사진이 없습니까? 바로 전에 사진, 행사 사진들 있죠. 행사 사진이 없습니까? 네. 여기에는 지금 62개국에 있는 암 전문의들, oncolog이에 있는 다이렉터, 그러니까 병원장들이 수백 명이 모인 상태에서 지금 이걸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작동이 안 돼요. 영상을 네.
really had a very nice first time 2 years ago, and it's really 우리가 a 여기 special place. 이건 저희 병원 마크고요. 네, 거기 스톱을 해주세요. 제가 보여주게. 동영상에서 스톱 좀 해주면.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작동이 안 돼요. 돼요. 돼요? 저 너무 밝아서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그래요? 여기 오르덴스 클리니쿰 린츠라고 하는 바름 헤리츠키 슈베스터 엘리자베틴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그 린츠라고 여기 아래에 있는 린츠는 히틀러 고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한 150km 떨어져 있는데 히틀러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자란 그런 고향인데 거기에 있는 국립병원입니다. 그 국립병원의 암센터 쪽에 이제 과정을 맡고 있는 우리 암 전문의 닥터 세 번째죠. 닥터 포스틀바워. 그 가운데에는 제 이름이 있고요. 그쪽인데 병원을 두 군데 이제 근무하고 있죠. 주 근무는 저희 쪽에 있고 국립병원에서도 같이 맡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 마크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발표하려면은 어디 소속을 분명하게 소속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봅시다. 이제 넘어갑시다. PDF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아까 김희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천연물 항암 약이 이제 우리 라틴어로는 이제 플사틸라 코리아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SB 인젝션을 환자들한테 이렇게 시술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 효과나 질병 통제율과 유효율, 거기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서 이 닥터 포스틀바워가 이제 암 전문의가 발표를 하고 원래 이제 제가 같이 하기로 얘기돼 있었죠. 이제 왔고 그래서 요 상황인데 요것은 지금 아까 김우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제 다음으로 이제 서울대학의 유학재 교수님께서 면역적인 논문을 이번에 통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 독일 쪽의 논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논문에 면역학 전문인 이황재 교수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할 거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요 SB 인젝션이 뭐고 거기에 대한 그 컨셉션, 개념이 뭐고 이게 어디서 추출했고 어떤 과정에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 그것을 간단히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처가 어떻게 됐고 백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화학적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걸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누구죠? 홍춘성 교수님께서 약학적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그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것을 약에 대한 그 암만 천연물이라 하더라도 화학적인 반응, 화학적 구조와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효과, 그 다음에 거기에 질병에 대한 유효율, 그 다음에 질병 통제율과 유효율,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논문을 쓴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약학적 입장에서 또 그것을 이제 세계적인 논문에 실린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의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김신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고 좀 이따가 이종화 교수님, 그 다음에 이한규 교수님, 홍수정 교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파트로 세 분이 나눠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한국의 그 SB 주사가 독일에도 지금 그 한빛꽃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60년 전부터 동종요법으로 해가지고 각 약국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의 플사틸라 코리아, 한국의 한빛꽃이 유독 우리가 쓰고 있는데 160년 동안
왜 유독 그렇게 뭐 야단들이냐, 효과는 똑같지 않냐, 그래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비교 상관관계로 해서 환자들과 임상실험을 통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효과는 상당하죠. 저희가 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물을 외국 나가서 보신 분 계세요? 없죠? 한국 김치를 일본에 나가도 한국 김치 맛이 안 납니다. 그 씹는 맛이나 한국 깻잎도 마찬가지고, 한국 배, 한국 신고배라고 하는 아주배가 유럽에 나와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그 최고의 요리사들이 와서 저는 이런 배를 처음 봤다는 거죠. 거의 대롱이처럼 생겼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그렇게 맛있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아주 그 지장토와 지장수라고 하는 특이한 사계절과 냇가에서 수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역을 제가 120개국을 다녀도 냇가에서 수영하고 텐트 치고 그 물을 떠다가 국 끓여 먹고 하는 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리산 계곡 같은 데 가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 물이 연수고, 그쪽은 경수고, 그 다음에 모래고, 우리는 붉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토양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주 지장토와 지장수로 된 영양가가 많은 그러한 사계절이 뚜렷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도는 프랑스의 포도랑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맛있고, 프랑스의 포도가 좋다고 해서 가서 왔더니 그래서 포도주가 최고라고 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포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당도 같은 거나 맛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할미꽃은, 제가 한국인에서가 아니고 일단 너희들이 한번 검사를 해봐라. 이 기전을 한번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기전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할미꽃으로 나와 있는, 풀사틀레가 나와 있는 그 동종요법 거랑 우리 거랑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무려 7.4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과 물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수백 명이, 500~600명이 한국에 와서 의사들이 호텔에서 샤워를 하면 이 비누가 없이 되네. 거기 뻣뻣하죠.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미국 가면 아실 거예요. 일본까지 가면 물이 경수라 뻣뻣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는 연수라 부드러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세계적이에요.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50, 60대도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해보면 많은 외국 의사들이 그래요. 왜 한국인들은 이 피부가 이렇게 나이가 60대가 돼도 피부가 곱냐고. 이게 뭐냐면 사계절과 토양과 물이 다 합쳐진, 거기서 나오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유전인자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풀사티라 코리아나, 이거는 그 할미꽃은 유럽에서 이쪽 그 미슬토, 겨우살이 쪽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것은 우리 미슬토만 발표하는 세계적인 회의에 이 한국의 이 그 겨우살이,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할미꽃이 독일의 겨우살이와 같이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6개월 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자료가 돼서 통과가 돼서 지금 수백 명 앞에서 저희들이 이걸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걸 논문을 쓰셨던 교수님들이 직접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SB 인젝션에 대한 이런 논문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 질병 통제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이 오심, 구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머리털이 다 빠져요. 그죠? 그 통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병동에 있게 되면, 김유신 교수님께도 뭐 30년 넘게 계셨지만, 밤 11시, 12시만 되면 이 통증 호르몬이 점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병동은 지옥이에요. 저희가 방금을 하다 보면요, 살이 쭉쭉 빠집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통과 고통, 항암 주사와 그 다음에 방사선을 한번 쏘면요, 아니 한 번만 쏘도 머리털이 다 빠지죠. 통증은 토하죠. 복도에 오통 막 이 구토했던 물질들이 있죠. 밤에서 치우면 또 그렇게 되죠. 그런 데인데 거기서는 항암제를 우리 한국 사람들 한 번만 맞아도, 한두 번만 맞아도 그런데 유럽인들은 몇 번 맞죠 아세요?
150번, 200번을 맞아요. 방사선도 막 100번에서 막. 그러면 한국인들은 못 견뎌내요. 거기는 잘 견뎌냅니다. 미국인들이나 유럽 사람. 김우승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예, 다 암 전문이시니까 그 정도로 이 독성인데 실수하다가 저희가 마침 이걸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옷이요. 그 자리에서 옷이 빵꾸가 나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독한지, 그 다음에 그 항암제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피부에 닿는데 간원이 그 다음날 자고리 살이 이번에 쏘았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항암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이.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죠. 근데 더 좋은 게 있다면 이걸 써야죠. 그죠? 부작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동정적 치료에서 유럽 EU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대한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 SB 인젝션에 대한 요것을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직접 논문에 관계된 교수님께서 요거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이게 4기 그 판크리아틱 캔서 페이션,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4기니까 4기 말기암 아까도 이광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 4기 요 4기 스테이지 4 판크리아틱 캔서 패친, 그러니까 4기 말기암 환자가 100명 중에 몇 명이 2명, 1명쯤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머리 쪽에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논문을 쓰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유럽 무대에 그러니까 수백 명 앞에 있는 그 유럽 무대에 이것을 발표하게 돼서 어저께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져서 지금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을 발표를 하고 곧바로 나온 중에 이제 그 점심시간이 됐어요. 오후에 티타임하고 하는데 누가 오냐면 다른 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쪽에서 카나다 지금 막 오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적인 1년에 몇 조 원을 벌어들이는 이 겨우살이 쪽에 미슬토의 회장이 직접 와서 우리 박 교수님 한번 오면, 프로페서 박이 오면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의논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어저께 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나가는 또 자부심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쓸 수 있으면 세계 인류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타깝게도 제가 왔더니 이건 안 된대요. 한국의 식약처에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데서 엄청나게 지금 이걸 하고 관심을 갖고 발표할 기회를 주고 그 행사를 하는데 거의 한 100억 원이 넘게 듭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통과되고 발표하고 유럽 의무성에서 그 까다로운 데가 보통 일본에 최고 나가는, 중국에서 최고 나가는 게 일본 거는 30년 넘게 기다려도 통과가 아직 안 돼요. 10년 넘게 폐기처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런 SB 주사가 통과됐다는 것만 해도 고무적인데 이번에 이런 발표를 통해서 국제학술, 아까 조금 비디오 보셨죠? 그 뒤에는 수백 명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일반 관중객이 그냥 구경하고 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암 전문의이고 과장이고 교수급 이상만이 돼야만 신분증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벌써 6개월 전에 다 받은 사람들만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에 녹화를 하시지만 이것이 왜 한국에서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선지자는 뭐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접은 못 해줘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